안녕하십니까. 헬로에고 글로벌 센터장 원수진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그 ACSL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CS학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저희 문의가 많거든요. 미국 주요 대학의 CS학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양대 산맥을 두 대회가 바로 우사코와 HSL이 있습니다. 저희 재원생들도 우사코 준비를 하면서 HSL도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년 HSL의 한국 신청자 전체 인원 중에 합격생은 저희 헬로알고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HSL이 미국 대학 진학에 있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미국 주요 대학들로 진학 지도를 하신 저희 그 홍성기 소장님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기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은 유사코 대신에 저희가 또 양대 대회라고 할 수 있는 ACSL 관련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항상 저희의 목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미국 탑클래스 대학 이제 진학을 어떻게 시키는가 인데 우사코도 그렇고 ACSL도 그렇고 이제 시험 자체도 보는 학생들도 많아졌을 뿐더러 난이도도 굉장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똑똑하게 준비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또 이것들 말고도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또 드리면요. 젊었을 적 저 모습이네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부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횟수로는 만 7년, 8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정보올림피아드를 비롯해서 우사코라든지 ACSL 등 이제 각종 컴퓨터 관련 대회들을 지도하고 있는 홍성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세미나 시작 전에 하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은 이제 저희 실적, 압도적인 실적을 항상 자랑을 드리는데 또 1년 사이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수많은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이 바로 저희 헬로알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의 또 그 학생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글로벌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직접 가르쳐주는, 실제로 ACSL 시험도 받고 우사코 시험도 받고 하는 학생들이 직접 가르쳐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국가대표 항상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국가대표를 배출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그 항상 자랑스럽게 제일 처음에 내거는 유사코 국가대표 3명 배출했었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유사코는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ACSL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 헬로알고가 항상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의 그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총 117명 여태까지 배출을 했고 그 중에 33명이 무려 수상을 했습니다. 또 아래에 쬐끄맣게 보이는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CSL, 그러니까 한국에서 본 ACSL 학생들 중에서 유일한 골드, 인터미디에이트에서 골드를 딴 학생도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뭐 코드워즈라든지 아니면 KCF 또는 뭐 MIT에서 이제 매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논문 대회라든지 뭐 AI 챌린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 항상 저희가 되게 다방면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용을 뭐 저희 세미나를 항상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또 한동안 안 듣다가 또는 오늘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대회들이 다 뭐지? 처음 듣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저희 헬로알고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정보의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시면은 이런 양질의 정보들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CS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기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요새 어머님들도 다 이제 한 번쯤은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 기능들 굉장히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 있죠.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코딩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를 내가 꼭 전공할 게 아니더라도 그러한 역량은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걸 내가 대학교에 어필을 해야 옛날에 이제 구닥다리로 책으로만 공부하는 또는 항상 그 정해진 것들만 이렇게 배우고서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좀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가 가진 전공,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될 수도 있고 공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트 쪽이 될 수도 있고 파이낸스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을 나타내는 게 CS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CS 전공 적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역량이라는데요. 하나하나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유사코로 대표가 되는 어떤 문제풀이 사고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인 사고력, 문제풀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론, 아까 프로젝트 같은 거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랑 구현,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 그 프로덕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현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전공 적합성의 두 개의 축을 각각 담당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사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해가 갈수록. 그리고 또 전공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사코가 그렇게 뭔가 상관이 있지는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사코 뭐 브론즈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소양으로 모두 딸 수 있겠지만 실버, 골드 그 이상 넘어가서는 나는 아트 할 건데 굳이, 아니면 나는 파이낸스 할 건데 굳이, 아니면 나는 막 이쪽으로 갈 건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뽑지는 않죠. 내가 이 가진 능력을 뭔가 실제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나만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수학 문제 풀고 우사코 코딩 문제 풀고 이런 걸로는 길러질 수가 없는 그런 역량입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ACSL에 도전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ACSL이 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ACSL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또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의 약자예요. 그래서 벌써 40년이 넘게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이제 시행이 됐고 점점 해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750개 이상의 팀이 참가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 쪽만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이제 워낙 또 응시자 수가 많다 보니까 막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대회를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을 받은 국제대회다. 매우 권위 있는 대회다라고 볼 수 있고 매년 총 4번의 예선전을 걸칩니다. 12월, 2월, 3월, 4월에 예선전을 걸치고 5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승 그 올스타전을 치르는데 이게 유사코랑 좀 다른 부분이 이 앞에 있는 4번의 예선전이 선택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부 다 응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KCSL이라는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환절기여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KCSL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KCSL이랑 ACSL이랑 다른 거냐? 다른 시험은 절대 아니고요. 똑같은 시험인데 워낙 학생이 많다 보니까 한국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ACSL에서 저희가 또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그 디비전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난이도를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년 제한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니어 부분,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이렇게 나뉘는데 주니어는 9학년 학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어느 정도 배웠다.
9학년 이하다 하면 이제 주니어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인터미디에이트나 시니어는 이제 무학급제, 그러니까 9학년 이하의 학생들도 볼 수 있고 이상의 학생들도 볼 수 있는데 인터미디에이트 시험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렵고 시니어가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유사코 브론즈나 실버 정도 이제 조금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보시면 되고, 나는 이미 인터미디에이트 본 적이 있는데 또는 나는 이제 유사코 실버까지 땄는데 하는 친구들이면 시니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가 벌써 공개가 됐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일자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2월 14일 이때 주말에부터 총 4번 2월, 3월, 4월 이렇게 거치게 되고 접수는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부분은 예선전은 이제 초반에는 쉬운 토픽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올스타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의 형식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사코랑 이런 시험과는 다르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사코는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면 됐었잖아요. 이거는 2교시 프로그래밍 문제도 있지만 1교시에 이제 컴퓨터 이론적인 부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5문제 30분 이렇게 보게 되고 12개 정해진 토픽 안에서 이론을 묻는 객관식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2교시에 이제 프로그래밍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무려 3시간 동안 풀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문제가 어려운지 아니면은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유사코랑 다르게 이제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복잡한 사양을 주어주고 그 사양을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3시간 동안 보게 되고 이제 알고리즘보다는 구현 위주로 이제 하게 된다. 아무 언어나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저희가 C++를 항상 추천드린다 라고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번의 시험을 다 거쳐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학생들을 보통 10% 내외로 이제 추산을 하는데 그 상위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올스타전으로 진출을 초대를 하거든요. 이 올스타전은 예전까지는 미국에 진짜로 가서 봤어요. 오프라인으로. 근데 이제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날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명 내외의 학생들한테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는데 거의 한 몇천 명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사실 30명 이제 시상을 하니까 이 올스타전 간 것만으로도 우선은 상당한 어떤 스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스타 가서 이제 수상을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좀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상을 이렇게 조금 하면은 이 시험 엄청 잘하는 거 아니면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순위권 외 학생들도 이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올스타 진출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올스타전도 사실 시험 형식은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띠오리 부분이랑 프로그래밍 부분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훨씬 많아지고 훨씬 어려워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CS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 적어놨는데 ACSL이 이제 팀전인지 개인전인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청을 할 때는 팀으로 신청을 하고 그러고서 시험을 볼 때는 완전 개인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서류상으로만 팀전이고 모든 대회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개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팀을 꾸릴 때는 단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단체로 팀 꾸리는 거는 헬로알고서 전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CSL과 KCSL 다른 시험이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예 동일한 시험이다 라는 부분이고 완전 동일하고 완전 상도 똑같이 주고 그리고 실제 시험도 동일한 시간에 완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같은 대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간혹가다가 코딩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헬로에고에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으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시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어차피 팀으로 꾸리더라도 각자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ACS를 도대체 왜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ACS의 시험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왜 준비하는 건지 그 첫 번째 이유, 대학에서 바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명의 이제 코딩에서 좀 날고 길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데 그 중에 상위 10%만 이제 올스타 진출할 수 있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또 수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학에서도 좀 권위 있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표인데 0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이제 0점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10점으로 갈수록 굉장히 권위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스타 파이널리스트에 진출하는 게 4점 정도. 유사코로 따지면 우사코 실버 정도. 그리고 AMC 또 수학 준비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AMC를 이제 뭐 상을 받았다, 학교 상을 받았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 좀 잘하는구나 이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스펙이 있고 실제로 우사코보다 이제 좀 더 어렵게 평가되는 올스타전에서 상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좀 권위 있게 저희가 여기 적혀 있죠. 5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에임이 진출한 거랑 비슷한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완전 골드, 탑 골드 같은 거를 이제 받게 되는 거는 우사코 골드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조금 버거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탑 골드 같은 경우는 10명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서 같은 그 디비전 안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 성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위 있는 대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다른 여러 가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등용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아니면 유펜 아니면은 막 CMIS 카네기 멜론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AP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회라든지 인증 시험들을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구현 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 자, 그런 구현 역량들을 저희가 이제 반드시 갖춰야만 이런 대회들을 또 준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막 엄청 어려운 탑티어 그런 대회들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처음 내가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올림픽 경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네 대회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막 지역 대회 나가고 어떤 뭐 전국체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대회들을 나가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등용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예선전을 거치고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또 인증받을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용문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셋째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구현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우사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또는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완전 수학 문제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코딩을 탈을 쓰고 있는 수학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ACSL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접근되어 있는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구현하도록 문제에서 시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뭐 아트, 아키텍처 아니면은 뭐 줌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AI라든지 뭐 내시경 사진에서 막 종양을 찾는 이런 좀 그 의대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런 프로젝트에서 꼭 필요한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로 그러냐 제가 문제를 또 못 믿으실까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 두 문제인데 ACSL 기출문제라고 적혀있죠. 왼쪽에 있는 문제는 체스판의 현재 상황을 주고서 여기서 막 이제 한 수로 옮겨가지고 막 뭐 킹이 안전하도록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뭔가 퍼즐을 푸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실제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만큼 구현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한 문제가 나오고 3시간 동안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제대로 된 구현 미니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ACS를 준비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 다른 대회를 가는 등용문이다. 세 번째, 구현 역량,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구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ACSL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빈틈없이 수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느냐?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출제 유형을 분석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먼저 ACSL에는 필기와 실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시험별로 총 4번의 시험이 있는데 각 시험별로 3가지씩 총 12가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CS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공을 본다든지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본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도 다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넘버 시스템, 이진법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recursive function이라든지 프로그래밍 해석 문제라든지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코딩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나 아직 우사코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지금 시간이 9월인데 좀 너무 조금 촉박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아직 우사코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죠. 왜냐면은 코딩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론을 배우고 잘 손으로 풀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 사고력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사코에 비해서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스트도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꿀팁들은요. 컨테스트 1은 좀 쉬워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시험이고 예선전이다 보니까 이제 쉬운데 2, 3, 4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에 집중을 해야 하냐면 특히 프로그래밍 처음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도를 팍팍팍팍 나가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시험에 필요한 문법들이라든지 구현 역량을 이제 기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해요. 실제 저희 커리큘럼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컨테스트 1 같은 경우는 필기 수업을 아주 조금 하고 그 실기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갈수록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벌써 우리 11월 12월부터 시험인데 벌써부터 준비하냐? 왜 그러냐면은 저희 최종 목표는 올스타전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서는 이 필기가 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왜 그러냐? 예선전까지는 시간을 넉넉하게 줬는데 예선전에서 5문제를 30분에 풀었는데 올스타전에는 20문제를 60분에 풀거든요. 시간은 2배밖에 안 늘어났으면서 문제 수는 4배나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나 좀 상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프로그램 문제는 또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굉장히 청크가 큰데 올스타전은 한 문제당 1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실수를 안 하고 내가 잘 체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정리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실기 우리 ACSL 시험의 꽃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문제를 무려 3시간 동안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분 점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문제의 특성상 내가 완벽하게 구현을 못하면은 부분 점수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이런 부분이고 이 우사코랑 다르게 이제 알고리즘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아 선생님 저 우사코 실버인데요? 저 우사코 골드인데요? ACSL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진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잘하던 학생이라도 문제 유형이 완전 다르고 또 여기서는 이제 구현적인 부분에서는 우사코보다 훨씬 어려운 걸 요구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어떤 프로그래밍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사코랑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우사코는 제출하면 몇 점을 받았는지 바로바로 시험 중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검증해가지고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점 하나 안 찍어가지고 막 아예 빵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더라도 뭔가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버깅 역량까지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한 문제에 3시간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는 언어에는 딱히 큰 제약은 없어요. 어떤 언어든지 가능한데
다만 문제 특성상 C++를 사용을 하는 게 ACS를 볼 때도 좋고 다른 우사코 같은 시험을 볼 때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사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ACSL에서 그 0점 받은 학생들이 있다. 그 아주 사소한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출문제 학습이 필수겠죠. 미리미리 저희가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시험처럼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서는 이게 아까 필기는 상의 색깔을 좌우하는 거였다면은 실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요. 왜냐면 무려 절반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완벽하게 풀지 않으면은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만점 아니면 빵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스타전 가가지고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기에 치중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특이한 게 우사코는 좀 알고리즘 토픽이나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론즈에서는 브루트포스 알고리즘 아니면 리커시브 펑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실버에서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ACSL 같은 경우에는 구현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 범위가 매우 방대해요. 그래서 수학, 뭐 게임 구현, 남발 퍼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각 그 카테고리별로 수학이면 수학, 게임이면 게임 뭐 이런 거 별로 꼭 알아두면 편한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반드시 저희가 사전에 연습을 해야겠죠. 그날 딱 보면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저기 문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마우스 커서가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기 왼쪽에 제 왼쪽에 있는 문제 보시면 굉장히 뭔가 수학 뭐 이런 막 함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이게 특히 필기에서 나오는 토픽이랑 연계돼서 그 실기에서 코딩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배경 지식 또는 이 기출 문제를 통한 학습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하기 쉽다. 아예 못 건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ACSL 시험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형식인지 어떤 팁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걸 도대체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드릴 수가 있느냐. 자, 저희가 이제 수강반이 좀 특이한데 정규반이 우선 있습니다. 정규반은 각 예선전 총 4개 예선전이 있다고 했죠. 그마다 6주씩 총 24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시간 수업 동안 12가지 필기 토픽이랑 실기 문제 아까 카테고리별로 쫙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수업 하나만 들으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ACSL 준비는 끝나는 거다. 그리고 또 이게 프로그래밍이 아무래도 그 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학생들별로 없는데 프로그래밍은 좀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저희가 반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스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베이직 부분에는 프로그래밍 학습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헬로알고 브론즈 베이직 B 시험을 통과를 한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이제 본선 장려상 이상을 목표하는 학생이 그래서 장려상이라는 건 그 서티피케이트 받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스타전 서티피케이트 이런 학생들이고 어드밴스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사코 브론즈를 땄다 이제 또는 우사코 브론즈에서 50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니어 동상 이상을 목표하거나 인터미디에이트나 시니어에서 이제 올스타전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는 이제 우사코 실버 이상 이제 학생들이고 인터미디에이트나 시니어 단계에서 본선에서 수상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프로그래밍 잘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아이는 우사코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요 또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좀 감이 안 잡혀요 하면은 뒤에서 저희가 저희 설명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이제 친절하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 주시면은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규반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모의고사 반이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저희가 실제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으로 그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들인데 각 예선전이 있는 주차에 직전에 바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환경이랑 완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빵점 받는 학생들 항상 한두 명씩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지 항상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런 사태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미연에 저희가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한다
라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올스타전에 진출해서 상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올스타전 특강반을 이제 4월 말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저희가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완전 올스타전 집중으로 고난이도 문제, 올스타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꿀팁들 같은 것들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반 배정까지 안내가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그 아까 그 진도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유튜브 끝나고 나서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대략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험당 6주씩 이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거고, 미리미리 하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토픽들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올스타전에서는 이제 좋은 성적 거두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시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ACS를 가지고 성공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느냐, 제가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안 가지고 올 수가 없겠죠. 케이스 스터디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처음 이제 완전 코딩 시작하는 이제 이콘 쪽을 메이저 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경제, 경영 이쪽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9학년 학생이에요. 예전에 스크래치나 파이썬 조금 이제 배워본 학생, 이런 학생인데 겨울에 ACS의 주니어, 왜냐면 이 학생은 9학년이었거든요. 주니어 들으면서 필기 실기 하면서 약간 좀 감을 익힌 거예요. 초반에 이제 필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저희가 실기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스타전 파이널리스트 선발됐습니다. 와, 이제 처음 코딩 배웠는데 내가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뭔가 손에 거둘 수 있는, 뭔가 스펙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거뒀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듬해에 또 유사코 브론즈랑 프로젝트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콘 쪽으로 내가 하는데 나 코딩도 이 정도로 잘해요, 이 정도로 뚜까뚜까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대학교에 어필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실제 또 사례를 갖고 오면 아트 메이저 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여름방학 때부터 미리미리 우사코를 좀 수강하면서 브론즈를 대비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딩이 좀 되는 학생이어서 이 친구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대비했고, ACSL, 우사코랑은 다른 ACSL만의 그런 유형들도 같이 연습했어요. 우사코랑 ACSL이 사실 별개의 시험이긴 하지만 좀 시너지 효과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우사코를 하던 코딩 실력이 어디 가진 않잖아요. ACSL에서 좀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ACSL에서 내가 정확하게 디버깅하고 구현하고 하는 역량이 우사코에서도 빠르게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사코 브론즈랑 올스타 브론즈 메달을 동시에 수상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듬해에 또 이 코딩이랑 아트 접목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미술대회 수상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CS 메이저,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목표로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11학년이었고 이미 브론즈 취득하고 실버 쪽 공부를 하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ACS의 시니어를 당연히 응시하고 싶어 하겠죠. 잘하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예선전보다 올스타전에 나온 심화 유형들, 저희가 또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그 심화 문제들을 또 따로 준비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올스타 기출 문제, 그런 것들을 집중 학습했고, 우사코 실버랑 같이 올스타 골드 메달까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골드 메달이면 전 세계 탑 10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MIT까지 합격을 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사코 하나만 공부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만 이제 끼얹으면 ACSL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반대로 ACSL만 할 필요 없이 우사코랑 같이 가져가면 이 두 가지 역량을 대학교에 어필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학생입니다. 우사코를 통해서 어필하고,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ACSL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펀치로 나 이런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도 많이 줬어요, 이런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라는 것까지 어필할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여기 또 정리를 했는데, 팀 신청 학원에서 도와드립니다. 또 그러니까 뭐 따로 개별적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면 되고요. 어차피 개인전 시험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직 팀을 못 꾸렸다,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원으로 이렇게 저희 수강을 해주시면은 일괄적으로 팀 신청 진행해드리고, 어느 디비전 어떤 정규반에 신청할지 잘 모르겠다, 뭐 유사코 재원생인 경우에는 담당 멘토분들께서 이 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또는 아직은 우사코
그렇게 수강을 하고 있지 않거나 또 상담이 좀 필요한 경우에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어를 C++가 아니라 다른 걸로 봐도 되느냐? 상관은 없긴 하지만 되도록 C++ 추천드리고, 어차피 시험에 사용되는 문법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자바랑 파이썬 할 줄 아는데요. 그런 친구들 미리미리 들어와가지고 이 커리큘럼 듣게 되면은 뭐 한 1, 2주면은 이미 다른 언어 할 줄 아는 학생들은 C++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텀이 길다 보니까 결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는데, 보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희 전부 수업 동영상이라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녹화한, 제가 설명한 그런 영상들이 전부 제공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ACSL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았어. 도대체 그럼 헬로알고랑 같이 하는 이유가 뭔데? 혼자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학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 여기부터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압도적인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17명 올스타전 진출,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무려 33명이나 이제 수상을 했다. 전 세계에 아까 아시다시피 한 시험에서 그 골드 딸 수 있는 친구는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나 많이 받았다. 굉장한 좀 저희가 이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이만큼 실적을 항상 배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을 통해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멘토들이 진행한다. 헬로알고 강사 한 명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한국, 미국, 유럽 이런데 최고 명문대 CS 전공자들이고, 실제로 이 ACSL이나 유사코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권위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또 멘토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데이비드 킴이라고 되어 있는 고려대 정보보호학부 이 멘토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재준 저희 또 멘토님, 항상 우사코라 ACSL 이렇게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계시죠. 또 계시고, 또 미키팍이라고 또 여기 영어로 왜 이렇게 적혀 있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고려대 또 정보보호학부 특성상 본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또 실력 있는, 헬로알고에서 지금 거의 강의 경력이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도 잘하시고 지도도 그만큼 잘하시는, 또 그 실력이야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고요. 신우석 또 교육 멘토님도 저희가 활동 중입니다. 또 이우정 교육 멘토님도 있고요. 또 김진우, 또 삼성에서 개발자 출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책임 연구원이셨던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헬로알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ACSL 수강반에서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성원 또 교육 멘토님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 헬로알고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튼튼한 그 어떤 압도적인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뭐 훌륭한 학생들, 훌륭한 선생님들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체계적인 컨텐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직접 녹화한 그런 동영상들 이렇게 하나하나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0개 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제가 항상 분석을 합니다. 올해 년도도 분석하고 작년 것도 분석하고 다 항상 분석을 해서 항상 교재를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라면은 이제 학생이 열심히 이제 잘 따라와 주면은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성과, 원하는 목표, 나아가서 우사코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아있죠. 그럼 도대체 정규과정 언제 어떻게 오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ACSL 정규반의 경우에는 10월 중순, 10월 12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확정이 난 부분은 아니어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시다 학원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또 안내 문자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3시간으로 총 24회 이제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듣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저기 제주도라든지 멀리 이제 국제학교, 이제 보딩스쿨 같은 데서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또는 이 잠실 근처에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직접 나와가지고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내에 모든 필기에서 실기 그냥 모든 거 올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다라는 거고, 결석 보강하는 경우에 녹화 동영상이나 레퍼런스, 제가 촬영한 강의 영상까지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이제 하기 때문에 총 4번이 있어요. 4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문제로 저희가 문제를 실제 학생들이 풀어오고 그 풀어온 걸 기반으로 학생들마다 개개인별로 저희가 코멘트 해주면서 문제풀이 및 핵심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도 가능하다면 모의고사반 꼭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실제 이 시험에 맞도록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부모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잖아요. 이게 항상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연습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제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항상 이거는 꼭 수강을 해보자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CS가 별도로 오사코 반 같은 경우도 상시 모집 중이다. 그래서 여기 수업 시간 여러 가지 있죠. 저희가 미국에서도 들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 시간만으로 운영 중이고 이것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내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코딩, 프로그래밍, 이 CS 전공 적합성을 완전 완벽하게 준비할 거 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다면은 ACS과 같이 우사코도 한 번에 준비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의를 어떻게 주시느냐? 뭐 저희 유튜브 끝나고 나서 거의 채팅 통해서도 물론 남겨주셔도 되지만 모든 수강 신청이나 입학 문의는 전화 상담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번호 꼭 한번 캡처 하거나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 여기서 좀 끌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의 번호나 아니면 미국에 계시거나 좀 시간대가 안 맞거나 좀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 헬로알고 대표 번호, 카카오톡 번호, 친구 추천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환절기여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세미나인데 엊그저께부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바람에 조금 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내용이 좀 그나마 이렇게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ACS라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대학에서 왜 이걸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헬로알고가 이걸 어떻게 잘 준비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40여 분 동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은 방송 끝나고 나서도 괜찮고 방송 지금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메시지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세미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제가 같이 있으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아까 지금 내가 또 이 번호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저장 못하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번호 마지막으로 또 띄워놓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이 이제 편집돼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꼭 캡처하거나 번호 저장하시고서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따로 연락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